will now begin the Continental Korea and Seoul Startup Open Innovation. 이제 컨티넨털 코리아와 서울특별시의 2022년 컨티넨털 코리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창업 허브가 주관하는 이 강연입니다. 네,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혜원이고 오늘 이 세션을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넨털 코리아와 서울 창업 허브가 함께하는 이 행사에서는 이 컨티넨털 글로벌에서는 모빌리티 관련된 분야에서의 스타트업을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컨티넨털 그룹과 또 이제 비즈니스와 함께 할 수 있는 회사들을 만들어보고 스타트업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제 전체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또 여기 와주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훈 님이 축사를 먼저 우선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 박수로 첫 번째 축사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틴 큐퍼스 CEO님입니다. 컨티넨탈 코리아의 CEO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윌슨 코 중국에서 오신 APEC 지역 대표이십니다. 그 다음 컨티넨탈 코리아의 그리고 컨티넨탈 오토모티브 코리아의 전민아 이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연구팀장을 맡고 계신 기술 분야의 이태훈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서울 창업 허브에서는 스타트업 부분 본부장님 김종훈 님이십니다. 그리고 최수진 선임님이십니다. 그리고 카사 글로벌에서는 한국 법인장 케빈 님이십니다. 권오승 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MOU 체결 세라모니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창업허브와 컨티넨털 그룹의 MOU 체결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MOU를 체결하기 전에 서울 창업허브와 컨티넨털 그룹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서울 창업허브와 22개의 중소기업에서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해서 213개의 스타트업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60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과 그리고 여러 개의 스타트업들과 여러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로 450억을 유치했습니다. 전체 76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였고 그리고 1871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이 기관은 그동안 많은 스타트업들을 도와서 여러 스타트업들이 크게 성장하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모빌리티 트렌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컨티넨탈 그룹에서는 코페이스라는 기관을 창단을 했습니다. 이 그룹은 인터컨티넨탈이 이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제 MOU 체결식을 위해서 서울 창업 허브의 김종욱 담당자님 그리고 마틴 쿠퍼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수진 이사님, 서울 창업허브의 최수진 이사님, 그리고 윌슨 쿠님, 컨티넨털 코페에서 오신 에이펙 대표이신 윌슨 쿠님을 앞으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Mr. Kim and Mr. Keepers, if you are ready. 두 분 준비되시면 MOU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는 김종호 본부장님과 쿠퍼스님 카메라를 보고 웃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카메라 쪽을 보고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수진님 그리고 윌슨 쿤님 사진을 함께 찍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김 본부장님, 쿠퍼스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김 본부장님, 쿠퍼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수진님 그리고 윌슨쿤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이 MOU 체결식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컨티넨털 코리아와 서울 창업 허브 간에 계속해서 관계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김종우 SBA 창업 본부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Hello everyone.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종우입니다. 저는 창업 본부장 서울로 있습니다. 서울 비즈니스 에이전시의 창업본부장이고 우선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 2020년에 이 컨티넨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왔습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들 사이에 협력을 도모하기 위함이었고 올해는 40개의 대기업과 300개의 스타트업이 함께 협력을 하여서 여러 가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컨티넨탈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저희의 오늘 이제 서울의 훌륭한 스타트업들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티넨탈 그룹을 소개하게 되어서 매우 또 기쁘게 생각하고 이제 이것이 오픈 이노베이션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으며 특히 쿠퍼스님과 쿠님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부터 방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스타트업 멤버들 용기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도전하면서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려고 하시는 이 용기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 컨티넨탈과 함께 하면서 이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컨티넨탈 코리아의 마틴 쿠퍼스님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A very good and warm welcome an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이 그리고 왕보현 경제부 실장님, 김은유 선생님, 김영우 스타트업 디비전 본부장님, 그리고 벤처 커뮤니케이션 디비전의 회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컨티넨탈 스타트업 코페이스와 서울 산업진흥원과 함께 하는 MOU 서명시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SPA와 함께 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SPA는 미니어처 로봇 스타트업 이코시스템을 생태계를 여기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동안 보여주신 후원과 지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MOU를 서명함으로써 콜프스와 서울 에이전시 SPA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을 함께 하고 그리고 서울의 오픈 이노베이션 얼라이언스를 함께 더 성장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에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두 이 관련돼 있는 모두 정말 혁신적인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경쟁력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되게 돼서 기쁩니다. 컨티넨탈이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그리고 대중교통 머신 관련된 그런 자동화를 이끌고 있는 회사이고요. 지난 10월 회사의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힘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는 현재 지금 독일의 가장 오래된 회사로서 결정적인 기여를 미래의 모빌리티와 자동차 쪽에서 만들 수 있었던 회사로 선정되었고요. 오늘 오토모티브 관련해서 탑3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같은 회사들이 혁신을 이룸으로써 오늘까지 컨티넨탈은 계속해서 많은 혁신을 확산시켰고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동화 부분 외에도 자전거 타이어, 고무 이런 타이어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야에 있어서 저희는 계속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새로운 많은 새로운 시장의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알려진 그런 기술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이미 지금 저희가 태핑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컨티넨탈은 또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계속 더 저희 코페이스, 저희의 스타트업 회사인 코페이스와 함께 이걸 더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코페이스는 글로벌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에서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스타트업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기구 조직도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컨티넨탈 코페이스는 한국 시장이 매우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의 미래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이 저희의 비즈니스 성공에 이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함께하는 스타트업들이 컨티넨탈의 제품과 서비스를 다음 수준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높이고 그리고 저희 고객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스타트업을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IT 회사를 시작하고 혁신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스타트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고자 하고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는 정부 파트너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SBA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OEM도 많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더 나은 밸류를 가져다 주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티넨탈 컨페스 팀은 계속해서 앞으로 미래의 제품들을 개발할 때 협력을 하고 솔루션들을 함께 개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코페이스와 컨티넨탈 코리아를 대표해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그동안 보여준 지원과 후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하시는 이후의 활동도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페이스의 GmbH 윌슨 쿠님 에이펙 대표님께서 귀조 연설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오픈 이노베이션, 컨티넨탈과 코페이스가 함께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주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컨퍼런스 즐기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컨티넨탈이 무엇인지 그리고 코페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약 150년 동안 코페이스는 자동차 업계에서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티어 1 서플라이어들 그리고 여러 OEM 회사들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협력사들과 함께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 자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이름은 윌슨이고요. 저는 코페이스 중국 본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 교육 배경도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회사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비즈니스와 기술 간의 그 갭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코페이스 팀은 항상 시장에서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생태계에서 있는 갭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일해왔습니다. 150년 전에 컨티넨털도 처음 시작했을 때도 계속해서 혁신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회사들과 협업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60개 넘는 회사에서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60개 정도의 회사에서 거의 20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혁신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의 혁신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메인 분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분야입니다. 이 자동차 부분에서는 저희가 부품을 생산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폭스와겐과 현대라든지 이런 큰 우리의 고객들 회사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컨티넨탈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저희 이제 레거시 프로덕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고무를 기반으로 생산을 해서 기본적인 타이어부터 이제 큰 대형 타이어라든지 여러 다른 종류의 그 차량에 필요한 프리미엄 타이어들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컨티넨탈의 컨티테크입니다. 고무나 플라스틱이 필요한 타이어가 아닌 것들이 이 컨티테크 부분에 들어가는데요. 뭐 호스라든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든지 뭐 아디다스 신발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컨티테크 사업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시장 섹터에서 기능을 하고 있고 저는 싱가포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이 에이펙 지역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컨티넨탈 팀과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고 그 컨티넨탈 코리아와도 이렇게 함께하면서 마틴에게도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생태계 구축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부적인 컨티넨탈 비즈니스 사업부도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코페이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코페이스는 말하자면 컨티넨탈 안에 이제 조직 같은 것인데 저희가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업들과의 파트너십입니다. 저희가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의 현재 제품을 더 개선하고 우리의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제품 생산성, 회사 내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을 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또 저희 투자 차원에서도 저희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컨티넨탈 벤처 캐피털이 그 두 번째 축인데요. 그 벤처 캐피털을 통해서 전략적인 부분, 성장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통해서 다른 어떤 좋은 기술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의 사업부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 어떤 것이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인지 늘 고민합니다. 저희 독일과 미국과 그리고 유럽 시장에 본사를 가지고 있고 독일에 본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 여러 곳에 지사를 가지고 있고 에이펙 그리고 중국에도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기술들을 또 비교하는 분석도 합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는 주요 분야는인데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에이펙 전반적인 에이펙 기술을 어떻게 싱가포르에서 들려올 수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가장 혁신적인 분야가 어디인지를 저희가 볼 때 항상 한국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SBA의 도움을 통해서 이것이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되는 기술 지식 등을 익히고 한국 시장을 익히는데 SBA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타트업 파트너들과도 함께 많이 일합니다. 기술 회사들과 많이 함께 일하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가장 이제 큰 파트너들 중 하나인 현대도 있고 그리고 이 현대와 함께 뭐 다음 세대의 모빌리티 기술에 함께 투자하고 있습니다. 컨티넨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저희 회사에서 눈으로 보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고무를 사용한 여러 가지 기술의 섹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베이어입니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는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벨트를 고무로 만드는 것이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채굴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와 그리고 10kg, 20kg나 되는 컨베이어 벨트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 전반적인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또 농업 쪽에서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되는 기술.
플라스틱 시트라든지 고무화 시트라든지 패브릭 시트라든지 가죽 시트라든지 또 이런 것 부분도 생산을 하고요. 이런 것은 사실 새로운 신기술 부분입니다. 저희가 플랜트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을 장세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 또 저희 비즈니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고, 그를 통해서 저희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또 생태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늘 고민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항상 시장 트렌드를 의식하고 시장 트렌드에 따라가는 것도 저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픈 에코 생태계를 위해서 저희에게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 솔루션을 함께 논의하고 그것을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는 이 디스플레이에서 필러 투 필러 디스플레이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이 차량에 탑재하는 디스플레이에 AI 기술도 탑재를 하고, 그래서 대화 기술도 탑재를 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용자의 운전 경험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량 안에 그 컴포넌트를 집어넣는 건데요. 뭐 아다 시스템이라든지 라이다 센서라든지 저희가 라이다 카메라도 차량에 요즘 많이 부착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차량 창문 조작이라든지 뭐 운전대 조작이라든지 그런 작은 부분까지,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시스템의 그 전반적인 그 사람들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있고, 키가 없는 그 운전자 경험을 개선하는 것에서도 또 저희가 정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또 저희 굉장히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의 예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샤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파란색 불빛이 비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샤인 테크놀로지 하는 곳인데, 이 차량 자체의 시동을 끄면 이 샤인 테크놀로지 텍스트 없이 여기가 완전히 까맣게 다 꺼집니다. 하지만 엔진을 구동시키면 이 부분이 샤인을 하면서 필요한 디스플레이가 나온다고 해서 샤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배트모빌과도 비슷하죠. 배트맨의 배트모빌과 같은 느낌인데, 저희가 타이어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도 진행을 합니다. 컨티넨탈에서는 계속해서 저희의 타이어를 계산을 해서 타이어를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내구성이 있게 만들고, 또 저희가 재생 가능한 방식으로 또 만들 수 있게 해서 그 수명 사이클을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가 그 평균보다 수명이 또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매우 중시하는 부분이고, 이 타이어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 타이어의 상태가 어떠한지 진단하는 그런 일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저희 고객들의 니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있는 실제 상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폭스와겐 차인데요. 이제 폭스와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컴포넌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뒤쪽에 보면은 뭐 외부적인 부분도 있고 안쪽에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컨티테크 제품들이 들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고무 호스라든지 센서라든지 스피드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컨티넨탈 제품들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또 다른 좋은 예시는 제가 최근에 독일에 있다가 왔는데요. 이틀 전까지 독일에 있었는데요. 제가 IAA에 있었는데 아이버스를 이제 또 독일에서는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 안에도 사실 저희 많은 컴포넌트가 들어가서 고객과 함께 그 혁신적으로 만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OS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여기에 들어가고, 뭐 라이다가 또 들어가고, 장범위 레이더,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타이어, 그리고 브레이크 호스, 이런 것들도 다 저희 제품이고, 고객들이 이것을 차량에 탑재하도록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술을 신뢰하고요. 조금 더 이제 제 회사의 이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모빌리티의 부분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항상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모빌리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냐,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미 그 시장에 있는 모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힘이 너무 강해서 장벽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을 보이는지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날아다니는 차들, 뭐 드론들이 있고 그 뒤쪽에 보시면은 또 이제 CD 같은 그 농업용 로봇들이 있고 드론 같은 것들이 있고 앞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로봇이라든지 로봇형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버스도 많이 있고 빌딩 안에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그림에서 보면은 또 빌딩 안에도 뭐 모니터 로봇이 있고 실내에 사용하는 로봇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무슨 잠수함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모빌리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빌리티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이 미래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스토리라인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미래의 스토리라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기술을 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스토리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그래서 데이터와 그 가치를 창출을 위한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스토리라인을 만드는지 하나의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엑스에 있는 식당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집에 있다고.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집에 있으면은 밖에 나가서 식당으로 걸어가야겠죠. 그러면 집에서 식당까지 가는 그 스토리라인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평소에는 생각도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스텝입니다. 미래에는 뭐 알렉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구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진짜로 더 이해하는 정도로 정교화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기계들한테 나 코엑스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알렉사라든지 그 사람들이 교통 상황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그런 정보들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프로필을 가지고 뭐 오늘의 기분도 고려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차량에도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차로 그 다음에는 가야 되겠죠.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차가 이제 제가 이 드라이버가 맞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면 인식 기술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뭐 홍채 인식일 수도 있고요. 지문일 수도 있고요. 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이죠. 그 다음에는 커스텀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커스텀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의 오늘 기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와이프랑 싸웠다 그러면은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러면은 차에서 그것을 알아서 그날의 그 차도 저희의 동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가 나의 기분에 맞춰서 커스텀을 또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엔 또 뭐 밤에 운전을 하고 있다고 치면 이제 운전을 해서 집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심장마비가 갑자기 드러났다고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의 차 자체가 앰뷸런스의 역할을 하고서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모니터링 기능도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으면 좋고요. 이것은 단순히 차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이자 나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몰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제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주차 공간이 있고요. 그 자동 주차 결제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에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 식당에 가고 있다는 거 우리 차가 알았기 때문에 이미 예약을 해줬을 수 있죠. 내가 코엑스에 가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또 이제 메뉴를 나한테 보여줘서 이 메뉴를 보고서 내가 이미 골랐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일련의 가치 사슬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여기에 들어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 중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 스타트업은 이 중에 어떤 기술로 이 밸류체인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선 하이 레벨로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더 하위 레벨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다면 저희에게 들려주셔도 좋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미래의 모빌리티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요. 이것이 키워드들입니다. 저희 모빌리티가 당연히 중요한 키워드고 이것이 전체는 아니지만 모빌리티 업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고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컨티넨탈에서 기술을 가지고 제품 개선에 기여를 하고 확장에 기여를 하고 포트폴리오 확장에 기여를 해주는가, 뭐 생산성을 어떻게 강화를 해주는가, 그리고 비용 감축은 또 어떻게 도와주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의견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컨티넨탈에서 윌슨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 the stage for a minute. Ladies and gentlemen, we are going to take a few questions. 네, 질문을 몇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And next, it's time for 이제 회사 소개로 회사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빌리티 측면에서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2명의 내부 심사자와 그리고 3명의 그 외부 직원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주로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었고요. 음향 시스템, 자동 운전 시스템, 타이어 관련 기술 이런 회사들이 오늘 함께 했고요. 이 추가적인 미팅을 통해서 컨티넨탈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서 POC를 거치고 그리고 잠재적인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회사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서포트를 받게 될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협력 스페이스라든지 상업적인 지원도 받게 될 것입니다. 파일러팅이나 POC라든지 이런 것에서 서울 창업허브에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 대표님들은 각각 5명의 선정된 회사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JD 솔루션이고요. 스마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편리함과 유용성을 우리의 삶에서 높여줄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한 그런 음향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JD 솔루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JD 솔루션의 이희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목표는 저희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자동차라든지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함께 협력한 방법을 찾고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서 함께 사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트렌드 체인지, 그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저희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운드 솔루션 회사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방향 기반 음향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피커를 제조를 하고 개발을 해서 그 방향 기반 음향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가 어렵고요. 우리가 되게 훌륭한 사운드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용이 높았기 때문에 조금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점은 최대화하면서도 트렌드가 변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기회를 허무 비디오 코스에서 허무 오디오 코스라고 인류가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저희가 기회를 잡고자 했습니다. 한국에는 도로에 터널이 매우 많고요. 많은 터널에서는 많은 자동차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경고 방송 시스템이 터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JD 솔루션은 우리의 그 방향 스피커를 활용하고 사운드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이제 표준으로 한국의 고속도로 회사들의 표준으로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자동차 터널에서는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컨베이어 라인이라든지 전력 회사들에도 이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고 비슷한 구조로 회사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고들이 그 컨베이어 라인에서 발생합니다. 저희 다른 메인 비즈니스는 그
보행자들을 가이던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로를 건널 때 건널목에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보이스 가이던스 시스템이 이제 꼭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널목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의 주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너무 시끄러우면은 사람들이 좀 소음에 대한 불평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불만이 되게 많았고요. 하지만 저희의 방향 지향성 음향을 사용한다면은 그렇게 노이즈 민원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 명확한 소리를 딱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메인 비즈니스는 B2G 비즈니스입니다. 정부를 향하는 비즈니스고요. 저희 비즈니스를 앞으로는 B2G뿐만 아니라 B2C나 B2B 마켓으로 확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D 솔루션은 저희 제품은 명확한 소리를 타겟 지역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제 그 스피커를 한번 방향 지향성 스피커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틀었고 들을 수 있으신 분이 있을 텐데요. 이 소리 들으신 분, 그 새 소리를 좀 명확하게 들으신 분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방향을 딱 선정을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보는 게, 한 번 듣는 게 1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긴장이 되네요. 제가 간략하게 제 기술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주요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조금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그 엔지니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초음파를 사용해서 저희 기술에는 초음파가 적용됩니다. 주요 기술은 시그널을 변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초음파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조금 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변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듈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CB T2 그레이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매우 높은 수준의 상이라고 들었고요. 이 그레이드의 상을 받은 사람은 회사는 많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두 회사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상업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홀로비전이고 다른 하나는 JD 솔루션입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 포커스가 좀 다릅니다. 토로비치는 의료 쪽에 관심이 있고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그 청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D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CCTV와 결합을 한다든지 그 몰입 사운드라든지 그 모빌리티 이런 데 다양하게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운드 퀄리티도 높이고 가격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의 사운드 퀄리티가 모든 경쟁사 중에 최고라고 단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빌리티에 저희 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방향 기반 음향을
모듈로서 혹은 DSP 칩으로 혹은 DSP 알고리즘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솔루션을 자동차에 활용할 때 이렇게 별도 그 음향 존을 만들어준 구역을 만들어주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요즘에는 개인 음향 시설이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그런 음향 시설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개별 음향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좀 같은 가족들이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좀 서로 단절된 느낌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솔루션을 사용한다면은 각각 다른 사운드 소스가 각각 자리로 플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재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음악을 들으면서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각각 다른 음악을 들으면서도 헤드폰을 끼지 않아도 되고 이어폰을 끼워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차단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은 전자 기기가 자동차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기가 많은데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보이스, 내비게이션 소리라든지 오토메이션 그 관련 소리들이 막 납니다. 하지만 운전자에게는 이게 좀 조용하고 괜찮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께는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음악 같은 그런 음악이라고 하더라도요. 좀 다른 사람한테는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저희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명확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소리가 운전자에게만 포커스돼서 집중돼서 전달이 됩니다. 나머지 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뭐 크게 듣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듣는 음악이 내비게이션 소리에 묻힐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인데요. 저희는 블루투스를 사용해서 전화를 합니다. 핸즈프리로 사용을 하죠. 차에서 전화를 받을 때. 그런데 가끔씩 저희 전화 내용을 저희 승객들과 함께 듣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좀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그런 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위기 상황인데 이럴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방향 기반 음향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고 여자친구와 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저희 방향 기반 음향은 명확한 음향을 보낼 수 있고 특정 개개인에게 그리고 특정 청중에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소리를 전달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하울링이 주변에 이렇게 울리지 않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서라운드 시스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트렌드 중에서 키워드를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별 개인화 그리고 그 언택트라는 단어들이 중요해졌고요. 프라이버시라든지 소리를 쉐어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고객들의 요즘 니즈이고 요구 사항입니다. 소리를 남들이 들을 수 없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요즘 키워드이고 디맨드인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런 것을 제대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흥미로운 레퍼런스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플러스 한국의 통신 회사가 저희 솔루션을 활용해서 어멘드 스토어에서 무인 가게에서 점포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될 필요도 없고 본인 관련된 업무를 전부 다 그 방향 지원향 기반으로 혼자만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후지츠가 패밀리마트에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목표는
도난 방지, 절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그 움직임을 트래킹을 하기 때문에 해서 그렇게 트래킹을 해서 음향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쇼핑 중에 뭐 절도를 막는 데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 회사와 함께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스템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몰입 사운드가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은 넷플릭스라든지 다른 OT 서비스도 돌비 애티모 같은 뭐 이런 것들 서비스가 있는데요. 돌비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사운드바를 사용하면은 이런 툴을 뭐 스피커를 켤 필요가 없고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케이블이나 뭐 이런 걸 전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우 간단하게 한 사운드바 하나만 설치하면 됩니다. 저희 또 다른 훌륭한 기술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운드 웨이브 테크라고 음파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소리만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을 핸드폰의 그 에어플레인 모드로, 비행기 모드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마이크랑 스피커만 있으면 이게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활용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운드 스루 페이먼트, 드라이브 스루 같이 사운드 스루 페이먼트 같은 거를 살 수가 있고요. 고객에게 쿠폰을 뭐 제공하거나 이럴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올해 저희 비즈니스는 한국 돈으로 108억 원이었었고요. 이게 그 적은 금액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희 목표는 비전 비즈니스가 50%를 차지할 거고 전체 비즈니스를 1,400억으로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레퍼런스를 드리겠습니다. 마트라든지 뭐 전시관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저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즘 CCTV랑 결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CCTV가 모니터링 기능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뭔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데요.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거의 PPT를 끝냈고요. 이제 거의 다 마쳤는데요. 하이파워 스피커를 사용해서 새를 막는 그런 새 방지 시스템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다음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드로미입니다. 질문이 있으셨네요? Alright, we'll move on to the next startup, Dromi. 다음 드로미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AI를 사용해서 공간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회사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기 전에 발표자들 분에게 총 20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레젠테이션과 질문 받으실 시간까지 총 20분 있으시니까 시간 잘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이름은 드로미입니다. 제가 드로미라고 할 때 대부분 한국인들은 두루미 학을 생각합니다. 이제 학의 한국식 이름이 두루미이거든요.
그래서 두루미와 드로미가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오늘은 제 회사 이름이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해외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이름에 대해서 오늘은 크게 얘기할 부분은 아닐 것 같긴 하고요. 드로미의 핵심이 되는 비즈니스는 GeoAI입니다. 지리 AI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리학적인 데이터를 AI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전에는 발굴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고 거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의 엔드 고객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의 모습입니다. 카프리라고 해서 CFSM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카프리 스트리트 매핑, 도로 매핑입니다. 이제 길에 차가 없는 그 도로 매핑의 모습이죠. 이 기술은 자동으로 도로에서 차의 모습을 지워줍니다. 드론과 AI 기술을 사용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위 사진과 아래 사진을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다른 부분이 하나 있죠. 위의 사진은 도로에 차가 많고요. 아래는 차가 전혀 없습니다. 두 개의 이미지가 같은 날 드론을 사용해서 찍힌 사진입니다. 한 번에 찍힌 사진이고요.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걸까요? 왜 차량의 이미지를 지워야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HD 맵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차량의 HD 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도로에는 도로 위에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특히 도로에서 위험과 관련된 정보들 싱크홀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을 처음에 캐치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미지에 지금 특히 이렇게 차가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딱 필요한 부분, 우리가 필요한 스팟에 있는 정보를 뽑아내기가 어려운데 아래에서는 100% 필요한 그 차선 정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쉽게 뽑아낼 수 있고 자율주행 차량이 이런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또 왜 드론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솔루션보다 몇 가지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MS나 TNS 같은 경우는 그러고요. MS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PMS는 포장 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도 관련이 되고요. 드론은 사진을 더 넓게, 더 정확성 있게, 그리고 더 빠르게 찍을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상업용 드론을 사용합니다.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비용이 비싼 드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달러로 $4,000 정도면 살 수 있는 상업용 드론을 가지고 이 도로 촬영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을 사용하면 그리고 저희 플랫폼과 함께 사용을 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고 정확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비용도 감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의 메리트입니다. 저희 솔루션은 드론을 사용해서 꽤 심플한데요. 플랫폼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잠시 기다리면서 조금 쉬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고 나면 이제 도로 데이터가 모니터 위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허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두 개 국내 기업과 두 개 해외 기업과 함께 이렇게 표에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다른 회사들보다 더 이제 나은 우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온 프레미스라고 해서 저희 데이터 어떤 회사들은 데이터를 웹에 공개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에는 퍼블릭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온 프레미스를 저희의 플랫폼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프로세스 역시 드론 데이터의 여러 가지 데이터 양이 방대하고 데이터 노이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강점입니다. 저희가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미 연구를 많이 했었고 또 데모도 서울에서 많이 했습니다. 두 군데 프로젝트에서 했었는데요. 하나는 서울 혁신 챌린지였고 두 번째는 공개 테스트베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울시에 인증을 받았고요. 하나는 이제 한국 버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어 버전인데요. 위에 보시는 그림은 제가 뭐 몇 군데 국내외 컨퍼런스를 갔을 때 또 이 인증서를 또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 인증서를 보면은 저희 솔루션을 또 믿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정부와 함께 이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일반 사기업과 함께 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4명의 멤버가 있는데요. 각자의 멤버들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사무실 2년 전에 중국 사무실도 시작을 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CFSM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첫 번째고 또 2번에서 4번까지 해야 되는 다른 솔루션도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국가를 방문을 하면 보통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을 방문을 하면 또 규제나 그런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드론 관련된 규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파트너를 늘 찾는데요. 그리고 또 투자자들을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무대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I can share my presentation. 제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공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알고리즘을 솔루션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차량 안에 있는 제어와 통합할 수 있나요? 뭐 알고리즘 통합을 차량에 한다듯이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레타넷이라고 하는 AI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선 저희 AWS 쪽으로서 일단 개발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단 그 부분의 개발은 지금 멈췄는데 파이토치 플랫폼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을 처음 개발하고 98.5%의 정확성을 위해서 정확성 개선을 할 때 마지막 테스트를 했을 때는 99% 이상 정확성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 이후에 명함 좀 주시면 저희 같이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차량 타이어 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프를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저희는 커머셜 상업 차량 타이어 프로파일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타이어를 분석하는 회사이고요. 좀 장거리 운행을 하는 트럭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요. 저는 유상환입니다. 저를 에담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저는 ECS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을 했습니다. 저는 에디슨 어워드를 올해 여름에 수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동 주행 트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표는 24시간 동안에 어떤 날씨에서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으로. 그렇기 때문에 라이다나 레이더라든지 비전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타이어입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타이어가. 왜냐하면은 하루에 8시간 정도씩 일반 차량은 운행을 하는데요. 24시간을 트럭들은 운행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교체 시기가 2-3주, 2-3 만에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타이어 결함이 트럭 운전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발견됐습니다. 거의 30% 정도이고요. 그리고 자동화 차량을 보면은 이게 일반 차량이 약간 30%고 자동화 차량은 50%가 넘는 수준의 그 사고가 그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다른 회사가 없어서 저희가 이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타이어 프로필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어떤 타이어 프로필이 타이어 세이프티, 타이어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타이어 프로필을 보고 저희가 타이어의 결함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자동화 트럭이라든지 상업 트럭의 운전자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그런 타이어로 인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이어 교체에 대한 것인 거예요. 그 대부분이 다 마모가 돼서 그런 건데요. 타이어 트래시 실이 마모가 돼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타이어 교체 사이클 관련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 번은 로드 서페이스, 도로 표면입니다. 타이어가 유일하게 도로 표면에 닿아 있는 기구고요. 그래서 타이어가 도로 상태를 파악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뭐 블랙 아이스가 있는지, 너무 건조하진 않는지, 너무 젖어 있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밤에 트럭 운전사는 이게 길이 미끄러운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타이어 자체가 밤에도 이런 정보를 파악을 해서 운전자에게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카고 화물 무게와 움직임입니다. 화물을 효율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휠 얼라이먼트라든지 틸트 그리고 프레셔, 압력 이런 거, 기울임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함으로써 15% 정도 기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타이어가 좀 불균형하게 마모가 됐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디텍트를 찾아내서 10% 정도 수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가속도계라든지 ppm이라든지 다른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타이어 회사들, 컨티넨탈을 포함한 회사들이 TMS를 하려고 하는데요. 타이어 마운트 센터, 탑재된 센서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가 현재 지금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하지만 저희는 기술도 있고요. 저희는 이걸 하려고 합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5 크롬 이하여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매우 빠른 속도로 타이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센서가 25g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센서에 대한 전원 공급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플러그 2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마트 프로파일러, 그 IT 시스템 T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프로파일러의 기능은 차징 무선 충전을 해주는 것이고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습도, 온습도를 책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동차의 환경을 24시간 계속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럭과 트랙터를 좀 집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선으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DKMS랑 엑셀러미터 가속도계를 활용을 해서 하고, 그리고 또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ED는 어떤 속도에서든 저희가 파워가 연결되는 그 센서를 보낼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곳에 TMS라든지 센서도 계속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충전을 하고 있든 어쨌든 그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모델은 트랙터 트레일러가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있고,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각각 센서를 가지고 있고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가 1, 2로 나눠져 있어서 트랙터랑 트레일러 쪽에 설치가 됩니다. 타이어 프로파일 데이터가 게이트웨이에 먼저 업로드가 된 다음에 저희 서버로 오고, 그 다음에 저희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또 데이터가 바로 전송이 됩니다. 이게 주행 거리도 늘려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대형 트럭들이 시간별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연료 같은 경우에는 23%, 운전자가 거의 40% 정도의 연료를 잡아먹습니다. 주행 효율성을 좀 영향을 주는 게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활용을 할 경우에는 15% 정도 fuel cost, 연료라든지 메인테넌스 관련해서 5%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또한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사고가 나면은 보험회사에서 7만 달러를 제공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저희 타이어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비용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의 스펙인데요. 저희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트랙은 대부분 12V DC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이 많은 전력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5W 정도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컨티넨탈에 저희가 하는 프로포설은 이게 매우 흥미로운, 컨티넨탈에게는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트랙터를 타이어별로 10초간 10개의 세트에 10개 타이어를 다 이렇게 매니저를 할 수가 있고요, 한 번에. 그리고 고객들이 저에게 맞춤화된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저희가 그런 시스템도 맞춤화돼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현재 어떤 수준에 와 있나요? 다른 타이어 회사도 논의를 하고 있나요? 지금 MVP를 만들었나요? 네, 저희는 아직 저희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강력한 커넥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많은 지금 이제 오토모스 자동 트럭이라든지 플립 매니저라든지
네, 그런 분들과 많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겟팅이 자동화 트럭인데요. 일반 트럭킹에 대해서도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반 트럭 플릿 그 선단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주로 그 클래스 A 트럭을 좀 더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트럭을 조금 더 타겟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저희 클래스 A 트럭을 좀 더 타겟으로 하고 있고 다른 데도 적용은 될 수 있지만 클래스 A가 저희의 주요 타겟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모터사이클 바이크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나요? 트랙터가 트랙터들은 대부분 10개 바퀴가 있죠. 그게 가장 뭐 승용차라든지 바이크라든지 이런 건 2개, 4개 정도의 타이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훨씬 더 당연히 쉽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자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뒷부분에 계시고요. 왜 자동화 트럭만 타겟팅을 하는 것인가요? 일반 차는 왜 타겟팅으로 살지 않고 있습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본인의 자동차 타이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일반 트럭들은 그 상용 트럭들은 또 타이어에 좀 걱정을 하긴 하지만 자동 트럭이 앞으로 로지스틱스 그 물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일반 상용 트럭들 플릿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하지만 자동차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그냥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목표를 삼았던 게 그 자동화 트럭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작년에 그 관련된 것을 끝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가 이 자동화 트럭에 들어가기 매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Okay, next start. 네, 다음 스타트업은 별 따러 가자라는 회사입니다. 모빌리티 안전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Hello everyone.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추진입니다. 별 따러 가자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I'd like to start with our 저는 우선 저희 IR을 시작하면서 저희의 자동화된 반응과 그 학습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AI 모빌리티 세이프티 안전 관리 플랫폼으로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통사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교통사고가 저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재앙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원치 않든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 시스템이 더욱 중요한 것이고요. 이 앞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빨리 발견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국가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에서의 교통사고율은 OECD 평균 대비 3배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통계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하인리의 법칙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것은 3,000건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이 있으면 300건 정도의 부상은 없는 작은 사고가 있고 그 중 30건의 사고 그리고 30건의 사고 중에는 하나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중대한 사고가 있다라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먼저 줄이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행동이 있다면 이제 빠르게 경고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정밀한 피해 평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3가지 파트를 사용을 하고
To realize it, we use motion 이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모션 센서 기술과 AI 클라우드를 함께 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고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본인들의 운전 습관 점수를 볼 수 있고요. 위치와 함께 볼 수 있고 그것을 다른 사용자들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의 취약점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활동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리스크가 있는지도 보고 스스로 인프라를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 보고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구호가 교통사고에서는 중요한데요. 그래서 앰뷸런스를 부른다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이 지금 응급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인지 전화를 걸어야 하는 상황인지 그런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가 앰뷸런스를 부르는 전화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분석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작동하진 않지만 사실은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이게 PDF로 들어가 버려서 보여드릴 수는 없겠네요. 그렇지만 가상 3D 환경에서 이것을 구현합니다. 가상 3D 환경에서 사고 상황을 구현을 해서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모션 센서 기술을 사용을 하고요. 주로 모션 센서 기술을 위해서는 외부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 자세를 보기 위한 자세나 위치를 보기 위한 그런 외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모빌리티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더스 로그에서는 모션 센서 기술을 그래서 사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리소스를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개인정보 문제에도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프라이버시는 카메라를 사용할 때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고요. 저희는 테슬라라든지 애플워치라든지 보스 같은 회사들이 저희의 경쟁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함께 모니터링과 측정을 하는 회사들인데 그리고 테슬라와 다르게 저희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테슬라보다 그 개인정보 보호 부분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애플워치의 경우에는 사람들 그 조건만 생각은 하는데 저희는 모빌리티 조건을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도 모빌리티 조건을 사용을 하지만 보시는 또 EU 국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의 총 시장은 글로벌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가 저희의 총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그 안전 관리에서 우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는 자동차 문제 자체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POC는 이미 끝났고 이미 시장 진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저희 사업을 지금 확장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POC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사고율을 20분의 1로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배달 안전 평가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보험 정보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히트맵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국가 시스템보다도 더 정확도가 높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비스를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고객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가 좋은 시장 반응에 힘입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사실 애니메이션인데 지금 여기서는 작동이 안 되는데요. 더 나은 사용성을 위해서 저희가 또 배달 대행사와 또 이렇게 합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대행사 어플을 쓰면 저희 어플이 같이 낑겨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냈고 그리고 실험 테스트도 진행을 했고 이것으로 여러 가지 연구 논문도 썼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매니저 측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매니저는 가치를 운전자에게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운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저희 쪽에서 취합을 하고 저희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안전이라는 가치를 줄 수 있고 그에 더해서 금융 부분에서까지 가치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매출을 5년 동안 48억에서
더 키울 생각인데요. 저희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공학 박사를 땄고요. LG 디스플레이어에서 모션 센서 부분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때 LG 디스플레이 있을 때 부회장님께서 같이 일을 하셨는데 그분 역시 박사학위 소지자이십니다.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저희 CTO와 COS 역시 CEO 다른 스타트업에서는 5년 이상 CEO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윤 디렉터님은 삼성전자에서 삼성 네트워크에서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세계 첫 번째 그 무선 소통에 기여를 함으로써 한국에서 장영실 상을 수상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과 파트너로 함께 일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이제 MOU를 또 사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 버전의 뉴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를 알아보고 있고 A 단계 전에 A 라운드 그 이전에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고 그것을 마케팅과 광고 그리고 리크루팅에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게 되면 저희는 특히 서울 지역을 집중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금융 부분과 스마트 시티 그리고 글로벌까지 확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So, any question? 질문 있으신가요?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질문 생각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질문이 준비되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한 개가 있는데요. 주로 초점이 안전에 맞춰준 것이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그 이후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통은 보행자와 차량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사고가 발생을 하고 나면 그 정보를 보험회사에 사실은 제공을 해야 하죠. 또는 뭐 경찰에도 정보 제공을 하고요. 그런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정보는 일단 매니저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 안전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 배달 대행사 같은 그런 매니저가 있고 그쪽에 저희가 정보를 전달을 하면 그 정보를 그쪽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자체에서 또 모니터링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내 지자체 내에서 모니터링 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경찰들이 함께 협력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앞선 질문에 조금 덧붙인 질문인데요. 만일 차량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그 사용하고 계신 장비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되어서 시그널 데이터를 아예 보낼 수 없는 물리적으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4가지 단계로 분리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충돌이고 두 번째는 추락하는 거, 세 번째는 그 다음에 AI가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시스템이 충돌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추락 정보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보를 모여서 AI 시스템이 정보를 보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장비 자체가 완전히 다 망가지면은 예를 들어서 트럭에 치여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장비 자체가 완전히 다 박살이 나서 시그널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응급 배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센서 안에 응급 배터리 시스템이 있어서 전력이 차단이 되면 전력이 차단되더라도 배터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익이 18억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매출입니다. 제품 고객은 어떻게 됩니까? 지자체들이고요. 그리고 배달 대행사 쪽이 저희의 큰 고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 그 대행사 앱을 켜면 저희 앱이 같이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앱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폰으로도 작동이 되나요? 아니요, 아이폰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 배달하시는 분은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데요. 다른 회사가 있는데 좀 비슷한 회사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이폰 정책상 자동으로 데이터를 어딘가에 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폰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스터 쿠퍼님이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었네요. 네, 그러면 손 드신 분, 뒤쪽에 손 드신 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기술이 뭐 이륜차에만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이륜차에 적용이 되시는 것 같았는데 뭐 스쿠터라든지 일반적인 뭐 자전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유형이 다른데 그런 것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른 것들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에스토니아와 뉴질랜드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쪽 정부에서 안전관리 시스템, 특히 미니스쿠터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사실 한국도 그렇지만 미니스쿠터가 안전 문제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쪽 국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로 이런 솔루션을 구현을 하고 계십니까? 특히 미니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자금을 받으십니까? 정부에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다른데요. 그 국가 차원에서 시스템 구현을 하는 것이고 근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보험 회사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보험회사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영어로 말하는 법은 잘 모르겠지만요. 저 한국어로 말해도 됩니까? 공제 해외 like bus. 공제? Do you know 공제? Bus system or tax system. So we are speak with Korea. 세금 공제와 관련이 되는데요. 저희가 한국 배달 협회와 세금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Oh, there's a question. 저기 저쪽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네요. 가격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격이요. 가격은 서비스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서비스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어플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린아이라든지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어플이 익숙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른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하드웨어에 그 무선 통신 모듈이 임베드된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 사용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나요? 그리고 그러면 뭐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이제 가격이 올라지거나 하나요? 그러지는 않고 고객 요청에 따라서 서비스 종류는 결정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마이크 좀 앞쪽에 전달해 주시겠어요? I think you collect lots of data through your devices. 네, 이제 그 장비를 사용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비즈니스 모델 다음 단계는 그 안전관리 말고도 또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희는 금융 부족으로 저희 그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영역이 있고 이제 행동 베이스의 보험이 저희 한 추이고 두 번째는 대출 시스템인데요. 신용카드와 연결된 대출 시스템입니다. 많은 일용직에서 플랫폼 일용직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정보가
다른 플랫폼 회사들의 정보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달하는 분으로 일을 하면 그 업무에 대한 정보가 뭐 우버이츠에 전해진다거나 뭐 다른 배달 플랫폼에 전달이 될 수 있을 텐데 한국의 경우는 그 정보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우 이제 뭐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 조금 번잡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그쪽 금융 분야로 확장하고 싶은데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금융기관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럼 모빌리티 메이커들과는 어떤가요? 첫 번째 티어, 두 번째 티어 벤더들과는요. 저희는 모빌리티 제조사들과 이제 함께 일하려는 계획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모빌리티 제조사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모빌리티로 저희는 시작하고 싶은데요. 뭐 전기 자전거라든지 미니 스쿠터 같은 것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높은 모빌리티 수단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남았습니다. AU라는 회사고요. 네, 오늘 대표님이 아직 도착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교통이 지금 막혀서요. 근데 곧 도착하실 거라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d for wait.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AU의 마지막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 레이더 센서 분야의 스타트업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기술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호주에서 이제 막 도착해 왔고요. 그래서 컨티넨탈 오스트리아랑 만났습니다. 저희의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레이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차 내분 그리고 차 밖에 레이더 시스템을 있습니다. 먼저 차 내에 같은 경우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처 혹은 주변 혹은 뒤에 있는 그 디텍션 감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그래서 차량 뒤에 있는 아이들을 감지하는 거고요. 다른 것은 차에 몇 명이 있고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감지해 주는 겁니다. SBR이고요. 세 번째는 침입자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회사가 요청을 했던 기술인데요. 가끔씩 침입자가 차에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할 때 이 레이더가 차 주변을 도는 사람을 감지를 하고 그리고 누가 차를 침입하려고 할 때 빠르게 이거를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ROA 근처 승객 알라트입니다. 알람입니다. 현대가 이 차량 판매할 때 이거를 설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이의 그 신체 바이털 사인을 디텍션을 해줍니다. 그 생활 활력 징후를 다 감지를 해주고요. 그래서 아이의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나 뭐 이게 물이라든지 이런 건 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물병이 차를 뭐 흔든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인간이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랑 비슷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건인지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그 호흡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이가 그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저희가 그걸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현대가 이거를 검증을 한 기술이고요. 저희 기술은 거의 그래서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ROA 시스템의 데모입니다. 이거 혹시 한번 클릭 좀 해주시겠습니까? 비디오 클릭 좀 해주시겠습니까?
발표 컨트롤 하시는 분께서 이거 영상 재생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저희 데모 비디오입니다. ROA 시스템에 데모하는 것이고요. SBR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 리마인더 시스템입니다. 상기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승객이 몇 명이 있고 그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한 개의 레이더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레이더가 자동차 두 열을 모두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3개 줄이 있다고 한다면은 3열짜리라고 한다면은 레이더 시스템이 2개가 필요하겠죠. 이것도 데모 비디오인데요. 혹시 클릭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영상 버튼 누르면 다 재생이 되는데, so we can distinguish how many persons like 그래서 이게 5인 5명이 타고 있는지 4명이 타고 있는지 이런 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다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가 감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비디오가 아직 시작이 안 되네요. intruder detection. 그리고 침입자 감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주변을 걷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차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그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데모 영상이었는데요. 지금은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것도 영상이었고요, 데모였고요. 그리고 사람이 차 주변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이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감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디오입니다. 아까 그 캐빈 내에 그 차 내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음은 77GHz 자동 시스템입니다. 자동 드라이빙, 자동 주행 그 시스템인데요. 5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더가 20도 정도 그 해상도가 좋아서 20도 정도 좋아서 레이더와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 좋은 정도의 그런 해상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카메라나 라이다는 날씨에 영향을 받는데요. 레이더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웃캐빈 시스템에 라이더를 쓰면은 되게 불리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금액 부분입니다. 이게 라이다의 10분의 1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그 범위가 200m 이상까지 다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적용 범위에 따라서 300m 이상의 그 거리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5개의 그 레이더 시스템을 써서 360도로 차를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장거리 레이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5개가 차 주변 모든 것을 감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코너에 4개의 레이더가 있고요. 여기 4개 이렇게 있고 앞부분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를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 그 테스트할 때의 사진입니다. 한국 회사와 이게 테스트를 했었고요. 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프론트 레이더 시스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데모 영상인데요. 자동주행, 자율주행 영상인데 지금 좀 동영상 재생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이 레이더가 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5개의 레이더를 사용해서요. 그 전에 레이더가 자동차의 앞부분만 감지하도록 그 전에는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맵 주변, 칼 주변을 자동차 주변의 모든 나무라든지 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맵에서 지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 주행을 하는 그 차량의 모든 주변 지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영상이었는데요. 보행자 건널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가드 울타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맵을 이 지도가 만든 것입니다. 차가. 아직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만들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덕션 툴은 다 갖고 있고 퍼실리티 시설도 다 가지고 있긴 한데요.
온도 센서라든지 RF 챔버라든지 이런 것들은 We are prepared to produce. 다 그 생산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And when you do the mass production, we have to 그리고 have 대량 양산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to mass production. So there is a calibration chamber. 칼리브레이션 챔버라든지 엔드 오브 라인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Yeah, so this is the RF chamber. 이것도 RF 챔버 테스팅을 사진입니다. So Rafael is our team member. 네, 저희 팀 멤버들이고요. 저는 카이스트 대학교를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Our team is from 저희 대학 제 팀 대부분도 카이스트를 졸업했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USP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유니크 셀링 포인트가 뭔가요? 아키텍처를 보유하고 소유하고 있나요? 다른 레이더 시스템 대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저희도 저희 레이더가 있고요. 단거리, 장거리 레이더가 있고요. 보쉬도 가지고 있고 다른 회사들도 갖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어떻게 본인들을 다른 제품들과 경쟁사들과 차별을 해서 USP를 제공하고 있나요? 아까 아웃 캐빈 레이더 시스템, 차량 바깥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는 자동차를 트래킹만 해줍니다. 그리고 거리를 다른 차들과 거리만 계산을 해주기요. 뭐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만 트래킹을 하고 한 차만 트래킹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아예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는 지도를 이 레이더를 가지고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법 자체가 다릅니다. 한 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 차 같은 경우는 전체 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울타리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지도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레이더를 가지고 카메라처럼 이렇게 지도를 만듭니다. 카메라가 다른 그 차량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레이더를 가지고도 이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캐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센서 같은 경우에요.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정확성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의 어디에 있는지라든지 아이가 있는지 이런 거 포지셔닝 감지하는 게 얼마나 정확합니까? 네, 저희 이제 이미 현대가 거의 검증을 끝냈고요. 그래서 99% 이상, 99% 이상입니다. 1% 정도에는 잘못된 알람이 울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타겟을 잘못 감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가 인간처럼 움직일 경우 그거는 약간 알람이 잘못 울릴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정확합니다. 현재 그 아이디어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나요? 인캐빈에서 어디다가 차량 내에 어디다가 놔두나요? 디스플레이 쪽에 놔두나요? 아니면은 별도의 모듈이 필요해서 차량 자체에 설치를 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레이더를 어디다 두려고 하고 얼마나 큰지 말씀해 주세요. 레이더는 모듈 사이즈가 4cm, 양방향 4cm입니다. 가로 세로가 4cm고요. 그리고 위치는 OEM별로 다르게 설정을 할 것입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천장에 달고 싶어 했었고요. 천장 중간에 하고 싶어 했고, 컨티넨탈 오스트리아 이제 막 회의를 끝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OEM들은 또 다른 데다 달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OEM별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따라 다르고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프레젠테이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해외 귀빈 여러분, 발표 잘 들으셨나요? 5개 스타트업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여기에서 컨티넨탈 코리아와 서울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장을 통해서 모빌리티 관련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함께 동반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